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약자를 어떻게 보호했을 적에 그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자유를 갖다가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16년에 국회 대표연설을 하면서 기본소득 등도 지금서부터 검토할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정치권 이슈를 모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보수란 말 자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통합당인지 진보당인지 좀 헷갈려요. 보수당인지.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정체성이 가고자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알죠. 예, 제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일단 약자와의 동행 자체는 뭐 저희가 소홀히 한 바는 없고요. 물론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네. 그건 항상 주장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저희 당의 지금 정강 정책에는 보수란 단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었어요? 지금 정강 정책에 보수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보수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관념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동안 보수우파 말고 자유우파라는 단어를 쓰자라는 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고 이른바 저희가 포괄정당이라고 하죠. 캐치올 파티라고 뭐 완전 100% 캐치올 파티는 아니겠지만 어떤 저희가 그동안 대변해 왔다고 생각되는 이미지 어떤 그런 특정 계급을 제외한 채 모든 국민들이 뭐 아까 말한 기본소득이라든가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치올 파티, 포괄적 정당, 포괄 정당.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속내가 뭘까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뭐 황교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을 직접적으로. 사람은 저희도 만나봐야 볼 수가 없는. 사람은 만나봐야 알죠. 저도 여러분 만나면 괜찮습니다. 자랑을 많이 하시네요. 네, 제가 김종인 대표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균형주의자가 아니실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원주의고 이 안에서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버릴 수는 없다,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래통합당이 그만큼 기대를 갖는 만큼 쇄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맨 처음에 제3의 길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직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꿈도 좀 버리지 않으신 게 아닐까 설마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해십니다. 그러시는데 부 대변인께서 전 세계 최초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꿈꾸고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 특징은 상대 약점을 참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결국 부족한 점이죠. 이 부족한 점을 잘 잡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경제 이슈를 가져왔을 때 지금의 국민의 경제가 힘들다라고 느낀다면 경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파고들었고 그중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일단은 국민들이 한번 써봤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태가 되는 기본소득 얘기를 그래서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진보와 보수가 아닌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천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소득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기본소득 얘기를 벌써 꺼내시면 어떡해요? 네, 지금도 나오니까. 예, 좋습니다. 또 하나 뭐 얘기해야 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던져서 정치권 화두가 된 게 기본소득제도인데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해봐야 되겠다. 하겠다가 파장이 좀 커지니까 대변을 통해서 당장 아니다 하라갔다. 하루 만에 또 그 논의를 위해서 6월 중순까지 경제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 발표를 했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뭐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바뀐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 그래야 되나? 막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뭐 단순히 정치적으로 일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김종인 일부 어디에 누구? 뭐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근데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 대한야당으로 거듭나기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 역시도 되게 실망을 할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실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거죠? 16년 만에 국회가 개원하는 모습도 제대로 된 날짜에 법정 날짜에 개원하는 모습도 보고 그렇죠. 정의당과 통합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아, 이 두 당은 가장 양극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심상정 대표가 이 기본소득 의제에 대해서 뭐 대환영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합당이 삼성의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참 신기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21대 국회에서 이 통합당이랑 정의당이랑 이 연대라도 연대 필요하면 하세요. 뜻도 모자라면. 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계속 좌클릭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당의 노선과 이념에 상관없이 그렇게 손을 잡는 건 연대가 아니라 야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합도 종종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소득제도 그렇고 이게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지향하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대가 가능하진 않을 것 하지 같습니다. 않는다. 눈을 그렇게 크게 뜨시고. 아니 근데 예전에 양당제의 이렇게 논의론, 정치법 논의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당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외 북유럽이나 이런데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면 제 1당이 아닌 다른 당과 다른 당들 간의 연합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어떤 뭐 의제에 따라서. 그렇죠. 의제나 정책에 따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종인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만난 것은 좀 이렇게 색다르고 재밌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의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새로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라 우파적 기본소득이 있고 좌파적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좌파적 기본소득은 기존에 있었던 복지체제를 없애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고 우파적 기본소득은 기존에 있는 복지체제를 모두 없애자는 거예요. 공공구조 시스템을 없애자는 거죠.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는 이해는 약간 어려우나 예산을 다 따져보긴 해야겠으나 우파적 기본소득에 전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통합당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 안을 내주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재 소장이 그럼 창당하시면 나중에 필요하면 녹색당이랑도 연대. 그럼요. 정치는 언제나 그렇게 불가능의 싫다면서요. 예술이죠. 그건 제 개인의 관점이고 정치를 왜 합니까? 제 감정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필요하면은 법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맞다면 그걸 해야죠. 이야, 이게 궁금해요. 당내 합의가 좀 된 건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툭 던진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뭐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 전부터 기본소득 때 얘기는 해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갈 거라는 걸 짐작을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저는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게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조금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 당내에서 그동안 이런 논의가 나오면 사실은 뭐 그런 말을 문턱도 못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총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고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언제든 뭐 좌파적인 법안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발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결국은 바뀐 시대의 흐름에서 보수 정당으로서 또 미래통합당이 대한정당 제1야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